ENC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부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삼성가에서 ENC의 지분 투자와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ENC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가량 상승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 소자보다 약 100배 빠른 진화 관련 게이트 드라이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가량 상승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을 더 크게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7% 급등 양상 나타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주가 역시도 현재는 상승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7.27% 올라섰고요. 삼성물산이 신설회사를 수평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확실히 쉬어가는 느낌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년물 국채에 관한 금리가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국채 입찰에 관한 성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또 존재하더라고요. 시장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에 맞는 전략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 같은 경우에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소통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이쪽으로의 종목 쏠림 현상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한번 봐보면 신풍제약,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위더스제약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 섹터 그리고 기존의 실적주 기반으로 갔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관련돼서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국, 홍콩, 대만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키워드 들려오기 전에 니파 바이러스라고 해서 박쥐에서 시작된 이런 바이러스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또 치사율이 워낙 높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시장에서는 하루짜리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슈도 같이 좀 터져주면서 그 연속성, 시세의 연속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종목들이 밀렸던 터라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진입 구간은 아니다 보니 많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우리가 그 코비드 겪었던 당시 굉장히 급등했었던 그런 기업들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간 굉장히 크게 주가가 눌렸었지만 다시 코로나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한 느낌입니다. 근데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기 테마이진 않을까.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일단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닌데요. 그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한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약간의 시소타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도 섹터 그리고 실적주들이 쉬어가면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강하게 시세를 이어가고 또 만약에 수급이 갑자기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 테마주의 성격으로 수급 쏠림이 있었던 섹터 쪽은 갑자기 확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금 거시적인 환경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아침에 마감할 때 보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환경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짧은 방망이를 잡고 비중을 크게 실지 않은 가운데 수급의 이동들을 좀 내가 바짝 체크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빠른 그런 수급의 이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매매 쪽에 그동안 숙련된 투자자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매매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또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대표님,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한다면은 대장주 쪽으로 좀 바라보세요? 아니면 이 섹터 내에서도 덜 오른 종목군들 좀 바라보세요? 일단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대장주들은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주들의 흐름, 만약에 이 코로나 관련돼서 주말 동안 좀 더 확산이 되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이 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새롭게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뭐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 탑 10, 탑 5 정도를 정해두시고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안 그래도 테마성으로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대장주들 위주로 먼저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또 대장주들은 올려줄 때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갈 그런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테마주들 할 때 줄 수도 있지만 그 후단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갑자기 확 물량 자체가 묶여버려서 매수세 자체가 반등해야 할 때도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대로 바닥권에서 꽉 잠겨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테마주를 하실 때는 탄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면 어떤 또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어봤고요. 오늘 시장은 보니까 이제 큰 틀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쪽 진단키트 관련 쪽도 있고 제약주들은 이제 추가적인 또 소식들도 돌려오고요. 거기에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일부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시나리오를 멀게 봤었을 때 만약에 이 전염병 확산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게 된다면 오늘 특히나 또 항공주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을까? 섹터적으로 좀 이런 피해가 번지는 그러한 섹터가 많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테마성으로 간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제2의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들려왔습니다. 근데 항상 단기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있거든요. 아마 시장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벗어나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막 그때 시장이 완전 폭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반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갑자기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완전
폭락을 시켜버렸는데 이번에도 무조건 100%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그게 추후에 여행 수요에 대한 위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100%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곧 오고 또 추석 명절이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6, 7, 8, 9, 10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여행 수요객들이 몰려오는 부분 또 3월 달에는 중국의 무비자, 단체 관광 무비자가 무비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도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행 수요 위축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쪽 섹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헤드라인으로 잠시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뉴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브리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하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또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공략의 시점에서 언제 공략하는 게 좋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런 흥행은 이제 대표님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조금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에서도 기간 청약도 그렇고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IPO 하기 전부터 달바글로벌이 언제 시장에 상장을 할까라는 부분들 기대가 많았는데 뭐 그 이유는 결국에 K뷰티가 워낙 잘 성행을 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새로운 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쏠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고 지금 APR 이후에 거의 한 1년 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오늘 지금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참 신규 상장주는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눌린 구간이다, 돌파 구간이다,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수급에만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달바글로벌 앞으로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만약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은 좀 어차피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도모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을 보면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상승을 확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한번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특히 신규 상장한 당일에는 저는 웬만하면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 공모주 투자해서 치킨값 벌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또 유행이었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해 또 5월 들어서 많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되는 시장 상승을 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그 흐름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제2의 APR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APR도 이번에 실적 너무 좋았고 주가도 너무 좋았고요. 달바글로벌 1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APR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약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약간은 너무 가볍지도 않은, 너무 무겁지도 않은 선물로 많은 분들이 좀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상품이기도 하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홈케어 의료기기도 또 회사에서 제품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외 시장 확장에서 얼만큼 더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과 APR은 사실 메디큐브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인기가 좋고 부스터 프로라는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인기가 높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이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상장할 때 실적은 약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뭐 뻥튀기 실적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왜냐하면 최근 상장한 종목군들 보면 처음에 입성할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완전 상반되는 흐름들이 나온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자리매김을 해서 이게 어떻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볼 필요 있다. 다만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바글로벌 상장 이슈 때문이었을지 화장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은 이렇게 뭐 API처럼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실적 좋고 비교적 시총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지만 화장품 이제 중소형주들의 상승도 최근엔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쪽으로의 상승이 조금 더 탄력이 큰 이유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의견은 없고요. 저는 항상 좋게 보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화장품 쪽. 네, 왜냐면 근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K-뷰티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모든 종목들이 시세가 거의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 확장 국면의 초입 구간에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실적 자체도 너무나 잘 내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수급이 싹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화장품, K-뷰티라는 그 키워드 가지고 수급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한 섹터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목 선별하는 게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도 함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여 IPO인 달바 글로벌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신규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기도 하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뭐 바이오비주 이런 것들은 뭐 170%, 180%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또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요. 신규 상장주들 계속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시장에서?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확실히 시세가 강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 역시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많은 종목들 보면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 시세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원익 TNI라는 종목도 하도 종목이 많아요. 요즘 신규 상장한 종목들.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해 있는 종목군들이 IPO를 진행을 했는데 보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신규 상장주 쪽의 수급 쏠림은 엄청나게 지금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최근 들어서 그 양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조정 국면,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주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계속 기업 가치 함께 보시면서요. 시장에서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섹터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 쪽 말고 이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몇 가지 좋은 기업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여전히 저는 똑같은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결국 수출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가성비입니다. 원래는 인모드라는 기업이 정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장악력이 상당히 컸는데 저가형 상품부터 해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저렴한 상품을 만들다가 비싼 상품들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저렴한 상품에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가 상품으로 넘어가서도 판매가 잘 되기를 시작했고 굉장히 높은 영업 이익률들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술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건 워낙 많은 시술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의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기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시술 횟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세대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기계에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국 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를 높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상외로 전 세계에서 상장된 기업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쪽 기업들의 집중이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비 하나 팔면 이제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 팁에 대한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게 한 번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 영업 이익률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시현해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당장 추격 매수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그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 섹터까지도 저희가 한번 확장시켜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임원들의 2차 전지 구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신저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정적으로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은 보실까요, 대표님? 2차 전지. 일단 LNF 그리고 삼성 SDI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우리 회사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나는 직접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길 바랬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서 늦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속도가 좀 딜레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이 업황 자체를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속도에 대한 부분들, 자금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자금이 묶여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장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이유만 가지고 업황이 좋은데 자사주를 매입해주면 더 확신을 갖게 되죠, 투자자들은. 근데 업황이 안 좋은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냥 본인들 회사 본인들끼리 약간은 좀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구나라고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느 순간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의 힘을 좀 잃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속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최근에 2차 전지 이렇게 끌어내렸던 악재들을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 IRA 법안에 관해서 폐지 이야기 어제부터 나왔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업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타깃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 역시도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요. 이 악재들 어떻게 좀 소화를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참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 지금 비아디와 CATL이 너무나도 장악력이 커요.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세계적으로 두 회사를 합치면 40에서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하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은 그룹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MOU를 맺고 하지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물론 뭐 LFP 배터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늦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늦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조차도 이제는 LFP 배터리가 기술을 계속 진화하면서 뛰어넘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중국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2차 전지 관련된 헤드라인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세액공제 혜택까지 없어진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점유율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밀려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ESS 시장 쪽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미국에서 ESS 시장 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전기차에 관련돼서 지금 더 걱정하는 건 캐즘은 오히려 벗어나고 있는데 캐즘이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해결책이 확 나오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크게 붙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속도가 좀 더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낙폭이 좀 컸지만 반등을 해줄 법도 한데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악재의 악재를 계속 맞이하게 되는 2차 전지주인데요. 매수의 시점이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손실 상태이실 테고 또 혹시 이제 저점이진 않을까라고 이제 매수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바닥은 아직 좀 멀어 보일까요, 대표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서 내가 정말 단기적으로 뭐 3에서 5%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에서 5%좀 반등 구간을 내가 자금이 큰 투자자이라서 단기 반등을 노려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바닥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대에서 사서 한 30%, 50% 수익 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의 기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왜냐하면 바닥이 저는 완벽하게 잡혔다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닥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방으로 적어도 20, 30%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와줘야 되는데 항상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라오다 꺾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반짝 반등이 나왔을 때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반짝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보실 법하지만 제한된 자금 안에서 내가 내 모든 비중을 많이 실어서 지금 바닥이니까 한번 20, 30%의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불확실성을 안고서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 투자다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업만 좀 짚어보자면은 삼성 SDI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이 좀 나타나지기도 하고 고위 임원의 장내 매수 이야기가 좀 나왔죠. 임원의 자사주 매입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전고체 기대감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셀업체 중에서는 이게 참 관점의 차이인데 전고체 생각하면은 삼성 SDI가 맞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셀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는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좋지 못하죠. 최근 전기차 관련돼서.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밸류체인이고 또 ESS 관련돼서 물론 삼성 SDI도 ESS 관련돼서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패턴의 차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I는 계단식의 하락을 최근에 줄줄줄줄 저점을 계속 밀면서 이렇게 좀 내려갔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탄력이 좀 나올 것 같다가 단기적으로 훅 밀어버린 상황이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확 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유망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고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가 탑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표님께 그러면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솔루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말 그대로 테마주들이 좀 상승세가 강한 테마주 성격이 강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 일부 방산 종목들 그 섹터 안에서 약간은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원래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더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정치 테마주들도 생각 외로 시세가 좀 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브라질 닭에 대한 수입 조치, 금지 조치, 육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도 시세가 강했는데 목요일까지 이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에 국채 입찰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죠. 지금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엔 너무나도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런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 시장은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 분위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갑자기 색깔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의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바뀔지 모르는 시장의 색깔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앞으로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과 그리고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충격 속에 미국 주식과 국채 그리고 달러까지 트리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흐름 이어받아 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 안팎의 약세를 나란히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내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20선을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발을 하루 만에 빼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세장인데요. 이 가운데 만나봐야 되는 특징주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 100%였었거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였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이 삼성에피스 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게 되고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맡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전략과 시장 대응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다면 양 사업의 전문성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효율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업 구조가 보다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치 평가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0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 삼성물산의 주가가 장 초반에 6%대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슈팅이 나왔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의 손자 회사 격이었던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번 결정에 따라서 구조상 자회사로 가까운 형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배력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회사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일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에피스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부각받는 면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 전체 자회사의 가치 평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지지부진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작년부터 살펴보자면 영업손실 6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3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플랫폼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이 좀 많이 투입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분석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감소하고요. 위고비 효과까지 좀 톡톡히 누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1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 3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늘어났고요.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한 마이너스 18억 원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됐었죠. 자, 그리고 직전 분기에 31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났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 회복된 모습 확인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위고비를 들었었잖아요. 위고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출시가 됐었죠. 이 위고비.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위고비 매출 무려 60억 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요. 직전월, 그러니까 2월에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6배나 폭증을 한 것이죠. 3월 매출도 좋았는데 4월 매출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 2분기에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성수기라는 부분도 긍정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고 품귀 현상이 정말 극심했었던 작년과 다르게 공급량도 안정화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가 상승 재료, 실적 견인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이 위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플랫폼 고도화 역시도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5%의 안팎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 63,000원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지만 이것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분기부터는 그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미국에서 얼타뷰티와 코스트코 등 이런 신규 채널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초도 물량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존 메이저 3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주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효과 그대로 상승하고 누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예상되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감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직전 분기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며 국내 본사 매출만 떼어놓고 보자면 역시나 직전 분기 대비해서 18%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치열한 한국 화장품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매출 5천억 원을 찍고 그리고 업계 3위까지 올랐었던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저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현재 주가 역시도 PER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
약속대로 앞으로 비중 확대를 해도 좋다라는 평가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각각 2에서 6%까지 내림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역시나 미국 IRA 세액공제 조기에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다 신저가를 찍었지만 지금 현재 삼성 SDI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감염병입니다. 대만에서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전주보다도 무려 88%나 폭증을 했다라는 소식.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에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예고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대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입니다. 미국, 일본의 이 환율 협상 관망세 짙은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환율이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한때 1,370원대에서 움직이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유류비를 좀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요. 자,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까지 모두 1에서 2%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는 게 오후장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이 시장에서 어떤 인사이트들 찾아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넥스트 마켓 즐겨보시죠. 내일 일정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일정들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이제 물가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수출 지표와의 연관성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바글로벌 상장을 했고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죠. 내일은 인투셀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되고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을 투자하자라는 관점보다는 관련주의 급등락을 좀 주의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투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오늘 상장됐었던 달바 글로벌보다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체인데요. 리가켄바이오의 공동 창립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고요. 항체 약물 적합제에 관한 ADC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 제약주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섹터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이오 관련한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게 상승할 경우에는요. 그 이후의 흐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청약 경쟁률도 2,000대 1을 넘어갔던 공모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기업입니다. 내일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쪽으로 시장 수급은 일시적으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군들의 또 힘이 다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암호화폐 브리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증시 개장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뉴욕 증시 때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제목을요, 아마존을 뛰어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골드가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의 뒤를 잇는 게 현재는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가히 놀랄만 한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가상화폐 쪽으로 또 한번 급격하게 몰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흐름들 방금 전에 캡처를 해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굉장히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만 1000달러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열광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현재는 73으로 탐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었을 때 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사람들 자체가 다시금 극단적인 탐욕 상태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탐욕의 열기는요, 또 한 번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현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어떤 거일지 오늘 세 가지 이유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앞으로의 전망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앞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사실 무디스 신용 등급 하락의 여파 때문에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국채금리와 같은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려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좀처럼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요. 보이시는 바처럼 급격한 상승을 또 한 번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채뿐만 아니라 달러 역시도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밤에 달러마저도 그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건요. 달러나 국채가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는요. 시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부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급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로 커져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아직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죠. 사토시라고 하는 비트코인 개발자는요. 비트코인을 개발했었을 당시에 반감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채굴을 했었을 때 그 보상을 절반으로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줄여갔던 건데요. 처음에 2009년도에 보상, 그리고 2012년도,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16년도, 2020년도, 2024년도의 보상액은 계속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계속되는 최고가를 찍어왔습니다. 이 반감기 시즌을 파란색 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현재 부각받고 있지만 아직 반감기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최고가를 향해 가는 패턴이 그대로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굵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비추간 통과에 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번째 주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텍사스주의 정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가져온 걸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텍사스주 비트코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결과적으로는 주지사의 서명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 텍사스주 차원에서는 주정부의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요. 금과 같이 비트코인을 비축자산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도 계속되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하나둘씩 통과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전해지면서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끌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여러분들이요. 팔로우해 보시면서 시장과 연관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상승은요.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반감기 사이클 안에 여전히 비트코인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역사적 최고가를 향해 갈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 법안 통과라고 하는 이슈도 있지만요. 추가적으로 지니어스 법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역시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다양한 호재들도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만큼요.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유동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잠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또 시장의 트렌드들 발빠르게 따라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